네, 안녕하세요.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부동산 투자 트렌드를 공부하다가 발견한 정말 좋은 책 소개해 드리려고 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미 제 빠숑 해상 답사기 블로그에서는 이 빠숑 책방이라고 하는 책 소개하는 카테고리를 통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어려운 투자 시장에서 굉장히 뭘 투자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이 책 읽고 나시면은 바로 이걸 투자해야겠구나 확신이 드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로 이 책입니다. 2년 내에 수익 내는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는 엄재웅이라고 하는 대표님이시고요. 서경파파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십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이 운영하시는 네이버 카페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이분을 보셨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책을 좀 많이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대는 강북 부동산은 정해져 있다라는 책도 기억하실 겁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한 2번 정도 소개해 드렸었고요. 유튜브를 제작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실제로 제가 현재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상당수를 이 책이 대부분 다 설명을 해주고 있었고요. 저도 지금 여러 가지 투자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 이 책이 아마 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좀 사전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김학렬 소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극찬을 하느냐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요. 책 제목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2년 내에 수익 내는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입니다. 저는 이게 이 책의 주제이자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무엇을 투자하느냐? 수도권입니다. 지역은.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느냐? 비주택입니다. 이걸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실거주도 아니고 투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작은 글씨이긴 하지만 2년 내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마 제가 강의를 예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강의 때마다 늘 설명드리는 장표가 있어요. 이걸 제가 10여 년 동안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부동산은 투자하는 시기가 있죠. 뭐라 그럴까요? 기간이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들은요. 2년 내에 수익을 내는 것들만 투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실거주 목적이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사이에 5년 정도를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진정한 투자자라고 하면은 2년 이내 수익이 보이는 것들을 이렇게 좀 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지금 2022년도는 하락장이었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죠. 더군다나 2021년도, 2020년도에도요. 상승장이긴 했지만 다주택자들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아파트 투자를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시장입니다. 아파트 갭 시험 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아파트 투자자들이 노리고 있는 것들은 안정적인 좀 어떻게 보면 입지도 좋고 상품도 좋은 대장 아파트들을 좀 싼 가격에 사기를 원하는데 이미 2021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이 잘 내려오질 않죠. 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산다 하더라도 수익이 생길지 안 생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2021년도에 그걸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은 상관없지만 아마 2년 동안에는 2021년도에 샀던 금액을 회복하지 못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진정한 투자자들은 뭘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비주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도권에 있는 것들. 서울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서울을 해보니까 서울에 투자했던 방법대로 경기도나 인천, 심지어는 지방에서도 투자할 것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죠. 그래서 비주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 놓고 있고요. 디벨로퍼의 눈으로 투자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인 텐데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디벨로퍼가 돼야 됩니다. 왜? 결국 디벨로퍼라고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멋대가리 없는 토지만 있는 상품에다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벨로퍼의 다른 표현은요.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부동산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디벨로퍼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토지를
이 부동산을 어떻게 디벨로핑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 투자자랑 고수가 나뉘는데, 초보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하기를 원해요. 그쵸? 그래야지 투자하는 것들인 줄 아는데, 정말 진정한 투자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안 해도 돼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누가 처음과 끝을 시작하느냐? 시작을 누가 했는지도 상관없어. 내가 중간에 사가지고 이걸 멋지게 부가가치를 만들 사람한테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돼요.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요 과정들을 설명한 책들이 바로 이 책,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이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시계의 고시문들을 활용한 쉬운 해설이라고 하는데, 제 책 기억하세요?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 서울 부동산 절대 원칙이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이었잖아요. 예, 그것들이 결국은 도시계획에 대한 얘기고요. 고시문은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될 때 그때그때 지자체나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고시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하는지를 정말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방법들을 다 설명해 놨습니다. 투자자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갭 투자만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 갭 투자 말고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투자법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게 해준 바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목차 순으로 좀 정리했는데 이 책에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목차 구성과 약간의 내용들만 설명드리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며 서문이 되겠죠. 프롤로그인데 다가올 기회를 움켜쥘 비주택 투자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당장은 수익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비주택 투자를 함으로써 이건 미래에 부가가치가 생김으로써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다가올 기회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 책의 문구 중에서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권력이 선택하는 개발이라는 사실을 깨우친 소수만이 상위 5% 투자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릎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맹구가 뭐죠? 네, 권력입니다. 권력이 뭡니까? 이게 좀 부자들이 권력 갖고 있나요? 뭐 부자들이 권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책에서 투자자들이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분야는요, 권력은 정부예요, 정부. 예. 정부가 선택하는 개발 방향. 그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도시 기본 계획 아니면 무슨 대책, 2023년도에는 13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책들을 보면서 도시 기본 계획을 보면서 도시 기본 계획을 구체화하는 고시문들을 보면서 지금 정부가 혹은 지자체가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는지 큰 방향성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2040 도시개발 계획은 2040년까지 이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이 나온 것들이죠. 정부나 지자체들이 선택하는 개발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정보를 선점한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남들이 모를 당시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몰리기 전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쌀 때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통 상위 5%의 고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릎을 칠 만한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가 나눠져 있는데요. 1부는 말 그대로 일단 전국으로 퍼져나간 서울의 부동산 개발 공식일 텐데,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하죠. 벤치마킹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서울을 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서울에서 투자 수익을 봤던 그 사례 그대로 지방에 적용하게 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일부에서는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본 이 디벨로퍼 형태의 수입 투자 방법들을 그대로 한번 벤치마킹 해보자, 배워보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실수요보다 중요한 것을 따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투자자들은요, 실수요도 봐야 돼요. 주택 투자를 하려면은. 그렇지만 실수요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년, 10년의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2년 동안 시세가 빠질 수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초반에. 2021년도에 집을 사실 분들은 2년 동안에 내가 산 가격보다 가격이 안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자면 그러면 안 돼요. 2년 동안 수익이 나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오히려 실수요를 보는 것들보다는 뭔가 실수요랑 무관하게 계속 부가가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들. 토지의 가치,
혹은 이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요 사진들은요, 요 책에 나온 것들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예,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보면 딱 봐도 성수동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요, 오히려 하락장일 때 오히려 오르는 매물이 있습니다. 물론 하락장에 오르는 매물들을 사면 좋겠지만 오르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락장에서 오를 만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들이죠. 하락장이라는 게 뭐죠? 저거는 부동산의 전반적인 하락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시장의 하락장이죠. 그러니까 주택시장의 하락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매물이 뭐죠? 비주택. 그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굉장히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례가 지번까지 다 나와요. 번지수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를 다 찍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임장 가기도 답사 가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론만 설명한 책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어디라는 얘기인지, 이게 진짜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인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책은 다 나와.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솔직하게. 그래서 이것들은 그만큼 투자의 고수가 자신 있게 쓴 책인 것들을 알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여기가 어디죠? 레미안 하이어스. 일단 딱 나오면 뭐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레미안 하이어스. 아, 군포구나. 3번 신도시의 제일 비싼 아파트. 기억이 딱 나셔야 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인데 일반 투자자들, 아파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아파트, 레미안 하이어스라는 아파트 같은 좋은 아파트들이 가격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올라가면 파는 전략들을 보통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요, 사이클을 맞춰야 돼요.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사이클을 한번 놓쳤을 때 다음 사이클에 팔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적인 단기 투자자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이거는 좋은 투자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하이어스가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관없이 계속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죠. 뭐죠?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호재가 뭐죠? 제가 김학렬의 부동산 절대 원칙,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소재를 설명드렸냐면은 부동산의 호재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호재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일자리와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지는 호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규모로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주거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업시설도 같이 들어오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호재들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하락장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 그대로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요, 어디입니까? 안양 삼성 아파트. 굉장히 낡고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파트, 군포시에 있는 이 아파트를 레미안 하이어스보다 더 투자자들한테 매력적인 이유가 뭐죠? 그 호재들. 레미안 하이어스는 이미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 뭐 호재가 별로 없어요. 뭐 입지가 좋아지게 되면은 입지 가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이미 여기는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미래에 생길 새로운 부가가치의 반 정도는 이미 찾아먹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안양 삼성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 뭔가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완벽하게 세 가지 호재를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일자리, 교통망. 여기 뭐죠? GTX-C가 들어온 입지니까. 그리고 새 이런 부동산 시설이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미래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지인 걸 설명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대박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틀은 아마 군포시 도시기본계획에 있었을 거고요. 그것들이 구체화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시문이 나올 때. 그렇죠? 2021년도 고시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투자자분은 이 타이밍을 놓쳐서 샀을 것 같고요. 지금 2021년도 이후에 2년 안에 이것들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바로 디벨로퍼 투자의 방식이라는 것들을 선언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고시문이요, 하루에도 수백 개가 나와요. 지자체 것들을 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뭔가 변화가 많은 지역은 이 고시문들이 뜰 때마다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되겠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2장에서는요, 대중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일단 나 다음으로 받아주는 사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요, 결국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생 소유하는 게 투자가 아니야. 예,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냥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근데 투자자들은 2년 이내에 소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득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매도한 다음에 세금까지 완벽하게 내고 손에 쥐어진 현금이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그 전 단계가 뭐죠? 이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 용어로 대기 수요라고 하는데, 대기 수요층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그럼 대기 수요층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던가
아니면 상품이던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드린 것들이고요. 그리고 고수와 대중이 선호하는 매물은 다르다. 아까 설명드렸죠. 대중들은 레미안 하이엇을 좋아하지만 고수는 안양 삼성 아파트처럼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것들을 좋아하고요. 그것들을 쌓일 단계, 초기 단계 때에 들어가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런 얘기들이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 초기 단계 때 못 들어갑니다. 왜? 겁이 나기 때문에. 확정이 돼 있어도 겁이 나요. 근데 고수들은 이것들이 언제쯤 올라갈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감이 있죠. 그리고 이 책에서는요, 이게 언제쯤 올라갈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수와 대중의 수익 실현 구간이 다르다는 말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점과 입지는 무엇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 그럼 결국은 일반 대중들은요, 이 입지 단계 때 보통 투자들을 하고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상승기 초기에 들어가서 상승기 후기에 팔면은 잘했다, 잘한다, 투자자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고수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입지 단계까지 가면 이미 이분들의 영역은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생긴 다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생기기 전인 거점 단계입니다.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말 거의 안 올라요. 뭔가 확정은 됐다고 하는데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잘 안 올라. 근데 어느 순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또 안 올라. 또 타고 올라갑니다. 안 올라.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있어요. 굉장히 길고 지루할 수 있죠. 근데 투자자들은 요 포인트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사갖고 요때 팔 수도 있고요. 단기로 요때 사서 요때 팔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고수와 대중의 차이점이고요. 고수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미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입지 단계 때 수익률이 아니라 거점 단계 때 수익률에 집중해야 되고, 그럼 이 거점 단계에서 어떤 포인트의 시세가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정말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될 고수이거나 고수가 될 분들이 노려야 할 부동산은 바로 이 거점 단계의 부동산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개발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다 완성된 것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청사진을 그릴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땅이지만 이 이후에 생길 것들, 지금은 낡은 주택이지만 이 이후에 생길 것들, 지금은 낡은 상가지만 이것들이 변화하는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래서 급등하는 초반 한 포인트만 공략해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도시정비법 개정하면서 새로운 투자항이 생겼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잘 짚자. 그래서 재개발 투자자, 디벨로퍼는 좀 다르던데 우린 디벨로퍼 입장에서 재개발 투자자보다 훨씬 더 이전 단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개발 투자자도 마찬가지긴 할 텐데 대부분은 재개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할 때까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할 때까지 갖고 있는데 디벨로퍼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직접 짓지 않아도 돼. 진짜 이것들을 대규모로 정말 제대로 지어줄 디벨로퍼한테 팔아도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사례인데 저는 이 사례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제 주변 분들이 여기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례가 이 책에 담겨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례거든요. 구체적인 여기 그 번지가 나오니까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저도 진짜 검색해서 여기서 캡처했습니다. 제가 찾은 자료고요. 성수동 2가 268번지 그러니까 268-2번지는요. 홍익빌라 2차가 있습니다. 1차도 있고 2차도 있는데 이건 2차예요. 33년 된 노후 빌라입니다. 보통 이 빌라는요. 재개발이 잘 안 돼요. 재건축도 안 되고. 왜? 일반인들이 분양 개발하게 되면은 돈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건 보통 그 일반 재개발 재건축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됩니다. 살 수밖에 없는 단계죠. 근데 이것들을 부지를 크게 매입해서 한꺼번에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입장이 달라지죠. 왜? 여기는 제1종 주거도 아니고 제2종 주거도 아니고 무려 중공업 쪽입니다. 용적률을 400%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목동 아파트가 2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300%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게 지금 이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미 300%만 돼도 아파트로서는 행복한데 300%가 아니라 400%까지 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가가치가 높은 땅입니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는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구역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이미 지정을 받아야 돼요. 지자체에서. 근데 이것 그런 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 투자자는 2020년도 8월에 4억 6천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아마 이제 그 갭을 끼고 샀던지 이렇게 하겠죠. 실투자 금액은 3억이죠. 근데 2022년 정확히 2년 만에 정확히는 이제 1년 10개월 만에 18억 75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22개월 동안에 13억 수익. 말이 되느냐?
말이 됩니다. 왜냐면 이 아파트, 이 빌라 투자하셨던 분들은 다 이렇게 벌었거든요. 실제 사례입니다. 저도 이건 들었으니까.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여기 실거래가 요즘 플로테가 좋기 때문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요거 해서 가지고 여기 팔았던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요번 증거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지가 어디냐? 여기 성수 전략정비구역들 보이시죠? 네, 여기 아마 이런 호재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랍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좀 네모 보시는 여기가 홍익빌라 2차인데 여기 호재들이 여기까지 지금 오기 전이에요. 만약에 이게 요 한가운데 있었으면 이명이 여기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안 됐을 텐데 여기 조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덜 개발된 입지였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었고 성수동이 확장하면서 이쪽까지 넘어온 것들이죠. 아마 이 시기에는 살 때는 여기가 주목받는 입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만 주목받았었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확장성까지도 알고 있는 이 투자 고수의 투자 방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사례였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용역 단계가 있고 도시계획위원 단계가 있고요. 지자체 승인 단계가 있을 텐데 요때마다 올라가는 것들을 고수들은 알고 있고 예, 그 단계 때 디벨로퍼가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지역이 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이때부터 대중들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미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죠. 물론 이제 비싼 가격으로 사도 수익이 나면 해피한 것들인데 오히려 좀 이렇게 디벨로퍼가 진입하는 시점에는 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들이죠. 우리가 돈이 많으면 아무거나 투자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적으로 우리가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디벨로퍼가 진입하는 시점들을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책 전반에 대해서 계속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한번 책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소액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대중이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요. 소액이 아니라 고액에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중이 아니라 뭡니까? 디벨로퍼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시점이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고수들이 진입할 수 있는 시점들은 어떤 것들이냐? 일단은 1순위는요. 디벨로퍼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은 겁니다. 지금 일반인들 봤을 때는 이게 뭐 썰렁해. 이런 게 아니라 썰렁해도 디벨로퍼 관점에서 좋아 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보자는 얘기고요. 그리고 2순위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이 좋은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조금 공부를 한 투자의 초보들, 중수까지는 알 수 있는 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그 안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런 지역들, 디벨로퍼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은 왜 그러느냐? 확장성이 강한 거점이라고 이 책은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장성이 강한 거점, 개발이 완성된 거점이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이 진입하는 거점은 개발이 완성된 거점. 이미 부가가치가 다 들어가 있어. 비싸죠. 근데 확장성이 강한 거점은 아직까진 저렴해. 근데 미래 가치가 확정이 돼 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1순위 디벨로퍼 입장에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을 공략해 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안전한 부동산 자산은요. 상업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왜요? 용적률이 제일 높잖아요. 90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지자체나 국토교통부가 협력해주면은 1100%까지도 받을 수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상업지역의 용적률 때문에 부가가치가 있는데 이 상업지역은 비싸죠. 그래서 대부분은 기업이나 소수의 부자들이 선점해 왔고요. 배후의 아파트들만 시민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업지역을 투자하는 마인드로 공략하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대중은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아파트만 부동산 전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쪽 단계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을 싸게 사서 이런 디벨로퍼한테 넘겨서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여기는 어디냐면은 여기 영등포역입니다. 제 회사 바로 근처인데 여기 영등포 타임스퀘어가 있고요. 여기 길 건너편에 여기 영등포 영등포 구역일 텐데 여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이것들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디벨로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죠. 예. 그리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 용산입니다. 용산. 이게 드래곤시티 호텔이죠. 드래곤시티 전에는요, 이렇게 구분 상가였어요. 용산 전자랜드 아시죠? 그게 딱 구분 상가였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드래곤시티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디벨로핑을 한 것들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드래곤시티 호텔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구분 상가는 가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개발 계획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계획이 다 있고 고시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 비주택 시장으로 이미 돈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요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비주택이죠.
비주택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비주택이 아니죠. 뭘 규제합니까? 주택, 규제 지역 내에 주택만 규제하고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지금 주택을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사용지역도 주택을 규제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주택 시장은요,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가장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지방에서도 서울에서 돈 번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 가지 돈 벌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또 개봉역에 있는 개발 사례일 텐데 이렇게 낙후된 상가들을 이렇게 디벨로핑을 해서 이걸 개인들이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디벨로퍼들한테 좀 비싸게 파는 것들이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일부만 갖고 온 거예요. 강남권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강남권에도 다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개포동 가면요, 이렇게 낡은 상가주택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이제 양진천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개포 주공 뭐 7단지, 5단지, 6단지가 있어요. 요 앞에 상가 거리가 있거든요. 상가 거리의 일부를 개발한 겁니다. 여기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 책을 보고 답사를 가실 일이 있으면 가보세요. 여기 빨간 어묵이 있습니다. 빨간 어묵집. 그러니까 부산 어묵집인데, 빨간 어묵을 파는 부산 어묵집이 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요. 너무 맛있어갖고. 대치동에 이제 제 자녀들이 학원 다닐 때, 이렇게 셔틀을 해주고, 여기 가서 빨간 어묵을 하나 먹고 기다리다가 가서 셔틀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야, 이거 개발되면은 참 좋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분은 이걸 투자를 하시고 개발된 사례를 보셨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권에서도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의 포인트가 있다는 것들도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국에 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얘기고요. 2부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부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부 같은 경우 1부는 이미 성공한 사례들인 것들이고요. 2부는 지금 들어가도 되는 지역들. 그러니까 오히려 2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부는 이 책을 보실 분들을 위해서 남겨놓기로 하고요. 1부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2부에서 추천한 지역에서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자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천한 지역들 이제 멘트만 좀 구체적인 지명만 말씀드려 볼게요. 부천의 투자자들은 성지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대곡, 소사선, 준공이 늦죠. 상관없다. 왜? 여기는 미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왜? 저게 준공이 되고 나면 더 비싸질 거잖아요. 준공되기 전에 들어가는 게 낫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투자자로서의 포인트입니다. 이미 저건 착공을 했고 공사가 됐고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근데 준공돼서 사람들 이용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더 비싸질 것이기 때문에 비싸지기 전에 들어가자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상가 재건축도. 상가도 재건축이 되나요? 됩니다. 예, 이것들 낡으면 재건축이 되는 것들이고, 여기도 조합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산 금액에 추가 분담금을 넣어서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나게 되면은 되는 것들이죠. 똑같습니다. 상가도. 주거랑. 예, 그것도 그에 대한 포인트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또 광명시 광명우체국 사거리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광명시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광명우체국 사거리가 예전에는 번화가였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좀 낙후됐어요. 상업시설도 많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광명 뉴타운, 그리고 이제 광명 뉴타운도 지금 개발 중이니까, 지금은 어디가 제일 핫하냐면은 KTX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낙후된 광명 우체국 사거리는 그러면 회복할 가능성이 없느냐? 저는요, 나중에 이 지역에 광명 뉴타운과 철산동의 재건축이 끝나게 되면은 이 상가는 100% 디벨로핑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포인트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그걸 정확히 짚었더라고요. 너무 훌륭합니다. 예, 엄재용 대표님 존경합니다. 최고. 네, 국토교통부는 선진국의 개발 사례를 배워서 가장 먼저 서울시에 적용을 한다.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수정 보완해서 경기도 지방광역시도 적용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은 전국 지자체 도시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그 결과 서울의 개발 공식만 제대로 알아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노른자를 선점할 수 있다는 부분들. 서울이 좋은 이유는 이미 시행착오를 다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성공한 사례들만 뽑아서 지방에 적용하면은 100% 선정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양, 상록수역, 여기도 구도심이잖아요. 안산시, 죄송합니다. 안양이 아니라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상록수역 같은 경우는 여기는 GTX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안산선 들어오죠. 예,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튼튼해요. 일자리 튼튼하기 때문에
이 튼튼한 일자리의 배우 수요지들은 다 일단 대기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낡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조금 이게 좀 퇴폐 상권들도 있고 그것들만 없어지게 되면 여기는 다시 뜰 수밖에 없죠. 왜? 고정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투자 방법들, 좀 개발 계획들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정비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이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상업시설도 업그레이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이거는 아마 그 주거 지역의 정비 사업을 들어가도 좋은 투자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거보다 우리는 상가 재건축 투자하는 것들이 훨씬 더 디벨로퍼 측면에서는 더 부가가치가 높다. 왜? 아무래도 투자 수요층들이 적잖아요. 미래 수익은 확정이 돼 있는데 주택보다는 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적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들이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너무 멋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후된 상가들을 재건축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상가로, 고층 상가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명이 나와 있고 번지수도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찾아가셔갖고 한번 답사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GTX-C 노선들의 상록수 역사권 너무 좋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GTX-C 신안산선 여기는 교통 호재, 새 아파트 호재, 일자리 호재가 다 있는 곳이다. 그렇게 좀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제일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인트였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고양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밝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고양시를 좀 암울하게 봐요. 왜? 경쟁 상대가 많거든요. 파주도 있죠. 또 김포도 있죠. 그리고 또 일산 신도시 자체가 또 덕양구도 있거든요. 근데 일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파주도 없고 김포도 없고 덕양구도 없는 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일산 신도시. 일자리가 있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일자리가 아니라 미래 일자리.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제 전시장 지금 확대하고 있죠. 2단계까지 일산 테크노밸리 개발할 거죠. 관광문화단지 옛날에 할리우드 그런 것들 그리고 여기 고양 장안 공공주택지구가 있고 영산밸리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 다 일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주나 덕양구가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자리, 새 주거시설 그리고 또 교통망 있죠. GTX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벨로퍼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입지가 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密도 개발은 어려울 거예요. 여기는 군사 보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호재거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생긴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좋은 포인트였다고 생각했고요. 제안한 포인트들도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냥 심쿵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미래 산업에 올라타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 모텔도 디모델링 투자하는데 이 책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런 구체적인 투자 방법과 실제 지명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제안해준다라고 하는 측면도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에필로그에 제대로 공부해봅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 저자분 엄재웅 대표님 서경 파파님께서 제안한 말씀에 저는 100% 공감을 하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도 제안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안해드리고 싶냐면요. 돈이 부족해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 그리고 대장 아파트가 원하는 가격까지 떨어지게 기대하는 것들 적어도 내 기준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 기준은 뭐냐면은 서경 파파님이 아니고 여러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단숨에 이런 내용들을 습득하고 이해하고 숙달해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들이고요. 아파트 갭 투자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투자 포인트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스마트 튜브 TV라든지 빠숑 해상도 답사기 콘텐츠를 통해서 이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많이 또 저도 따라해서 벤치마킹 해보고 방법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이 책 꼭 읽어보시고요. 같이 한번 공부해서 투자자의 범위를 투자 대상의 범위를 넓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2년 내에 수익 내는 수도권 비주택 투자 수업 간단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 책에 나와 있는 투자지들을 한번 직접 가셔가지고요. 한번 진짜 그런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